네, 정치 가정과 정치 주체인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간단하게 좁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관련된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 모든 곳에 다 정치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A는 어디 가고 싶다, B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는 뭘 먹고 싶다, B는 뭘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다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그러면 현대사에서는 모두 개인 각자가 다 다양한 가치, 성격,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이런 갈등을 해결해서 다양한 이익을 집약, 모은다는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국가 입장에서 말을 한 거겠죠. 그럼 어찌 보면 좁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개인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표출이 될 거예요. 표출이라는 거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에서 A가 뭐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 밑에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여기 아파트를 지을 거라서 이 사람들을 조금 퇴거를 요청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 관련된 거를 뭐 요청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출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언론이라거나 정당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익을 받아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집단의 이익만 들어줬는데 다른 집단이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해주냐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론, 뉴스, 요새는 유튜브, SNS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게 수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진 걸 토대로 이제 국가가 일을 하겠죠.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부, 그리고 정부,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봐요. 근데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네? 아니면 뭐가 좀 잘 안 되네? 뭔가 고쳐야겠는데?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반영해서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없앨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류라고 하는 이 피드백 과정은 뭐 사법부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언론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류가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 그리고 백. 우리가 인스타라든지 하면 피드라고 올린다고 하죠. 어떤 글을 백 다시 돌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참여자는 누가 있냐? 정치를 이끄는 주체는 일단은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공식에는 입법부, 국회, 행정부, 사법부, 법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회랑 정부는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국회는 제정 또는 개정, 고치는 거고 이거를 실행하는 거는 정부예요. 근데 중간에 아까 한류 과정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국가 상대로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그걸 해결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 그래서 집행에서 뭐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법부예요. 그러면 비공식 주체로 뭐가 있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개인이 있어요. 우리가 상권분립이라고 앞에 배웠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근데 원래라면 비공식적으로 하나가 더 끼어 있어요. 언론이라고.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사건분립이라고도 원래 하기는 해요. 뭐 고등학교나 그 이상 대학교나 이렇게 배우면 왜 그러냐? 얘네들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제라든지 뭐 의원 내각제를 배웠겠지만 권력을 일부러 분산시켰지만 이게 하나로 쏠린단 말이죠. 행정부 쪽으로 지금.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라거나
아니면 SNS 통해서도 하면은 행정부 사람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구나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는 당이겠죠. 근데 이 정당은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비 다른 사람들도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은 아니에요. 그럼 왜 국회만 공식이냐? 여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만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A씨는 부산시 시의원이기도 하고 비정당의 소속 의원이라면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당은 각 구라든지 시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법 제정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관련해서 출마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익 집단들은 자기네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이익만 조금 추구해가지고 전체 이익과 충돌하게 돼요. 보통 이런 보상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 좀 다르게 진짜 공익적인 걸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민단체예요. 그러면 이익 집단은 자기네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조금 더 국가적인 공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는 크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은 자기가 직접 국회에 나가거나 투표하거나 아니면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등등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정당이 있는데 우리가 1번 당, 2번 당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구별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2번 당에서 뽑혔어요. 그럼 2번 당이 여당이 되고요. 1번 당이 야당이 돼요. 근데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1번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그때는 이게 여당, 이게 야당으로 바뀝니다. 한번 정지하고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권한을 대신해서 준다고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땅이 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나 시마다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신해서 정치를 하면서 갈등을 싸우는 거죠. 이게 대신해서 한다 대의 민주제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선거이고 국민은 요구를 이제 여기에 투영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뽑혔기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이 있고요. 헌법에서 인정해주고 권력을 통제할 수도 있죠. 만약에 국민과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럼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아, 나라, 국가 하는 일이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있구나.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선거의 원칙은 4개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평등, 직접, 비밀. 누구나 할 수 있죠. 일정 나이가 되면. 그래서 나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등하게 같이 투표. 그리고 직접 해야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게. 근데 북한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보면은 반대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몇 번은 무조건 찍게 한다든지 뭐 등등부터.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임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은 일단 헌법에서 규정돼 있어요. 헌법은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자, 왜 그러냐면 A 도시, B 도시 이래 있는데 A 도시가 엄청 더 인구가 많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B 도시보다 A 도시가 만약에 1000만 명이 살고 B 도시가 500만 명 살면은 당연히 여기는 한 명 뽑고 여기는 2명을 뽑아야겠죠. 이런 것처럼 인구 수별 아니면 등등을 이제 조금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약에 A가 조금 뭐 더 인기가 많다, 서울시다. 그래서 저희는 5명 뽑아야 됩니다. 이런 뭐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놨고 이거를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합니다. 선관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을 관리해서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합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당, 자금 뭐 이런 사무 처리부터 등등을 하고 투표함 수거부터 투표 개수까지 다 저기서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요즘에는 지방자치란 말이 나오는데 국가 권력이 중앙, 서울에만 몰려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께서 부산에 있는 일어난 일을 속속히 다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지방에도 똑같이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앙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면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갖춰져 있어요. 자, 부산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시에서 행정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산시청이에요. 그리고 시청 옆에는 부산시 의원의회가 있어요. 즉 얘가 국회의사당 같은 입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의원. 그리고 연산동이라고 가면은 시청 쪽에 가면은 고등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구청 옆에도 구의원이 있어요. 구의회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법원은 하나로 이제 하겠죠. 근데 분리된 게 있습니다. 명제도 법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구안에서도 분립이 돼 있고 시안에서도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구현이 됐다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지원금을 뭐 주라고. 근데 시마다 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소득도 다르고 그럼 그걸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방이라든지 시에서 조금씩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역할을 나눠 놓은 거예요. 지역 실정하는 주민이 스스로 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권력 분립이 구든 시든 대한민국이든 다 분리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강력, 기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력시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의회가 있고 지방에도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는 법률을 만들어요. 상위 레벨이에요. 법. 근데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는 법률을 이길 수는 없지만 조례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도 규칙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이걸 하면은 법은 레벨이 있는데 가장 상위법이 헌법, 그 밑에가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쉽게 건들 수 없어요. 국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드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명령이고요. 요까지가 국가가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지방의 의원들이 만드는 거는 조례,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도 아까 명령처럼 뭔가 할 수 있다 했죠. 그게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만 작용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선거, 투표, 주민 소환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해주세요 발의, 뭐 해주세요 청원, 그리고 예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외워두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